이제 먹는 거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 교수님 아마 제일 네. 많이 듣는 질문이 먹는 거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네. 가장 저도 사실 궁금하기도 하고 암 환자분들 또 항암하시는 분들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고 어떤 음식을 먹으면 안 되나요? 저는 말씀드리는 게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드시면 된다. 약간 그런 거죠. 이제 수능 1등 하면 어떻게 공부했냐고 국영수 위주로 했다. 약간 그런 교과서 위주의 공부를 했다 이런 건데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고 서양 사람이나 중국 사람 다 그렇겠지만 뭔가 마법적인 믿음이 있어요. 어떤 걸 먹으면 막 좋아지고 오래 살고 이런 거. 뭘 먹어서 내가 바뀌지는 않아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영양소를 말할 때는 어떤 영양분이 부족하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반대로 과해도 문제가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골고루 식단을 짜가지고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하는 게 중요하지 뭐 어떤 것만 먹으면 된다 그런 거는 없죠. 사실 좋은 음식이다라고 이제 인터넷을 찾아보면 대부분 야채 네. 위주예요. 야채나 버섯류 이런 거 위주인데 이런 거 좀 많이 먹는 게 좋은 거 아닐까요? 뭐 먹어서 나쁠 건 없죠. 근데 네. 이제 이게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는 암이 안 걸리는 식단하고요. 네. 암에 걸려서 치료하기 위한 식단하고 좀 다른데 그걸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고 암을 유발하는 식단이라고 해야 되나? 바람 그러니까 뭐 바람이라고까지 할 수 없는데 네. 암에 어떤 잘 걸리는 요인 중에 하나가 고기를 많이 먹거나 뭐 이런 게 있어요. 네. 하지만 고기를 안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물론 이제 채식주의자가 있긴 하지만 뭐 야채 함량을 늘려라. 하루에 야채를 성향 같은 거 컵 단위로 5컵, 6컵 먹으라 뭐 이렇게 돼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도 기본적으로 김치를 섭취하고 상추 쌈도 먹고 뭐 이러잖아요. 나물도 많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야채 섭취량은 적지는 않고요. 반대로 뭐 고기를 안 먹거나 그러면 근육이 굉장히 빠져요. 또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고기 양을 줄이시면은 근육이 다 빠지셔가지고 네. 예. 그래서 어떤 고기를 섭취하더라도 붉은 고기라고 하죠. 그러니까 소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돼지고기만이 아닌 생선 아니면 뭐 식물성 단백질 이런 거를 두부. 골고루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환자분들 보면은 이제 암에 좋은 식단이다라고 하는 건 보통 야채 위주다 하다 보니까 그렇게 먹다 보면 칼로리가 되게 부족해요. 딱 봐도 네. 다이어트 식단처럼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게 먹다 보면 체중이 막 빠지셔가지고 항암하시는 분들은 체중이 빠지니까 더 부작용도 많이 오시고 네. 더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많이 봐서 그럴 때는 제발 좀 가리지 말고 골고루 드시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칼로리를 예. 유지하는 거는 되게 중요하고요. 야채만을 먹으면은 칼로리가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뭐 아마 우리가 감당이 안될 소나 거예요. 무슨 네. 뭐 이런 양 같은 채식 동물이 아니잖아요. 채식 동물은 풀만 먹어도 돼요. 근데 그 경우는 뱃속에 있는 세균들이 분해를 해주는 거고 네. 인간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칼로리 유지 굉장히 중요하고요. 결국에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에너지원이고 암 환자들은 지방의 함량을 좀 높여도 돼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비타민이나 어떤 이제 미량 원소 같은 것들을 섭취하려면 결국 과일이나 야채를 먹어줘야 되는 건 맞아요. 저도 이제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성인 남성 같으면 하루에 2000칼로리 이상은 꼭 먹어야 된다라고 나오더라고요. 체중에 따라서 실제로 칼로리 권장량은 정해지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정해지는 칼로리는 기본 칼로리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에 소모되는 칼로리이기 때문에 네. 활동량이나 아니면 자기 상태에 따라 달라요. 지금 항암제를 받고 있고 암이 있으면 기본 칼로리 곱하기 뭐 1.5 정도 해서 먹어야 되거든요. 제법 많이 드셔야겠네요. 뭐 그렇죠. 다양하게 먹어야 된다. 그리고 간식을 계속 드셔도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 이상하게 이제 밥을 꼭 하루 3끼 먹어야 되는 거 알고 있는데 5끼를 먹어도 되고요. 교수님이 간식을 좋아하시나 봐요. 저는 이제 간헐적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좀 많이 하는 질문들을 좀 짧게 물어볼게요. 고기 먹어도 되나요? 고기는 드셔도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가지 종류 고기보다는 다양하게 드시는 게 좋고 그 단백질 공급원이 아무래도 고기가 가장 양질의 단백질을 줄 수 있어요. 뭐 우유 같은 거나 치즈 되지만 우유 같은 거 먹으면 이제 속이 불편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단백질 섭취원으로 굉장히 훌륭하다. 고기가 좀 부담스러우면 뭐 생선도 좋고 생선, 많으니까. 뭐 닭고기, 뭐 오리고기, 뭐 다 모든 고기는 사실
대동소이해요. 보신탕은 어떤가요? 보신탕도 고기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우리나라 법적으로 식품으로 일단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유통망이 투명하지가 않고요. 그 개가 뭐 어디 아픈 개였는지 뭔지 뭐 알 수가 없고요. 위생상의 이유라든지 뭐 다른 영양학적인 이유로는 개를 이렇게 권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밀가루 먹어도 되나요? 국수, 빵. 되게 밀가루를 좋아하는데 저는. 먹어도 되죠. 쌀을 꼭 먹는 사람들이 쌀을 주식으로 하는 게 몇 개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서양 서양인들은- 암 환자들은 그럼 어떡해요. 그죠? 그렇죠. 서양 환자들은 그러니까 밀가루나 쌀이나 이런 거를 탄수화물 섭취원으로 드셔도 되고요. 네. 밀가루가 약간은 염증 유발하는 성질이 있다. 뭐 이런 얘기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빵이든 국수든 다 괜찮고요. 대신 국수 같은 경우는 잘 씹어 삼키지 않으면 속이 굉장히 불편할 수 있거든요. 네, 빵 같은 경우도 뭐 밀가루 빵도 좋지만 잡곡빵이든지 이런 거 좀 호밀빵 이런 거 맛있잖아요. 네, 그렇죠. 라면은 어떤가요? 라면. 라면도 드셔도 뭐 저는 된다고 얘기해요. 너무 염분 섭취가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라면을 주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아, 그런 사람은 별로 없겠죠. 네. 자, 회 먹어도 되나요? 회는 일단 저는 피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이유는 식중독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그 항암 치료 중간에 피해야 될 것 중에 날 음식이 들어가는데 우리나라 대표적인 게 이제 생선회고요. 그리고 조개도 날로 먹는 분들이 계신데 조개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굴도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조개 같은 경우 이제 간염 바이러스가 조개 때문에도 생길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식중독균이 꼭 여름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겨울에도 로타바이러스니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심한 설사를 유발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회는 항암제를 하는 중간에는 안 드시는 게 좋고, 근데 뭐 가령 항암제 안 하고 암 수술한 다음에 그냥 주기적인 경과만 보면 일반 사람들하고 다르진 않아요. 드셔도 돼요. 네. 그런 분들은 정말. 네. 아니 아예 암 걸리신 분들 수술하고 그냥 추정하시는 분들도 평생 회를 못 먹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되게 슬퍼하시는데 항암 치료 중이 아니라면은 회 먹는 거는 네, 드셔도 돼요. 네. 네. 이거 많이 받는 질문일 것 같아요. 녹즙 마셔도 되나요? 네, 녹즙이란 게 사실 실체를 잘 모르잖아요. 녹즙이 뭔가요? 그러니까 뭐 갈아서 뭘 간 거죠? 뭐 당근도 있고 사과도 어. 있고 그러니까 케일, 당근을 신선초 이런 그러니까 거. 결국 당근을 먹어도 되냐, 사과를 이런 질문이시라면 먹어도 되죠. 보면 녹즙에 뭐 잘 모르는 약초 같은 게 섞여 있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경우는 먹으러 권하기는 상당히 어렵죠. 어렵고 일반적인 야채를 섭취해서 먹는 거 이상의 어떤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저는 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항암제 같은 거랑 어떤 상호작용을 일으킬지 잘 모르거든요. 실제로 증내 같은 걸 찾아보면 녹즙 같은 걸 먹고 간 기능이 나빠진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어떤 거를 먹어서 막 좋아진다 이런 게 일반적으로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녹즙이든 뭐 맨날 뭐 하는 게 뭐 무슨 뭐 나무 껍질, 무슨 뿌리, 어떤 버섯 이런 것들. 저 차가버섯 뭐 이런 거부터 아, 해가지고 차가버섯은, 상황버섯. 네, 그 상황이 안 좋아져요. 그러면. 저희 그냥 상황버섯 드실 바에 그냥 네. 느타리버섯 드시라고 하거든요. 네. 표고버섯이나. 네, 그렇죠. 차가버섯 먹으면 이제 표정이 차가워지고 의사가. 그래서 그런 거를 네, 먹어서 도움이 별로 되지 않아요. 경제적으로 부담이 많이 돼요. 비싸요 생각보다 되게. 자, 술 맥주 한 잔, 한 입, 뭐 제가 먹어도 된다고 그럴 수는 없겠죠. 와인 그럴 수는 한 잔 없고. 안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술이나 와인을 건강한 사람 기준으로 네. 적당량 마시면 오히려 건강에 좋다는 얘기도 있죠. 근데 가령 암 치료를 받는 분들은 술을 마시면은 구내염 통증이 굉장히 심하게 유발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설사 같은 게 유발될 수 있고, 그리고 술도 사실은 그게 뭐 내가 한 잔 먹겠다 해서 꼭 한 잔으로 끝나나요, 사람들이? 한 잔이 두 잔 되고 그렇죠. 하루 먹던 게 이틀 먹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사도 먹으세요라고 하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요거는 신장암 한우분들에 대한 질문인 것 같아요. 특히 신장암 한우분들은 신장이 하나 없기 때문에 먹는 거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 신장에 좋은 음식 또는 신장이 나쁠 때 뭐 피해야 되는 음식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은 어떤 얘기들이 많냐면은 뭐 야채를 물에 담갔다 먹어야 된다. 무염에 가까운 저염을 해야 된다. 이런 글들이 많이 나와요. 요거 맞는 내용일까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보니까 신부전식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 신장 기능이
콩팥 한쪽을 떼도 대개는 괜찮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기저질환이 있지 않은 이상은. 네. 그래서 신부전식은 신기능이 안 좋아서 가령 전해질 조정이나 수분 조정이 어려울 경우에 보통 하거든요. 그래서 야채를 이제 담그는 데쳐 먹으면 이제 칼륨이 빠져나가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신장을 한쪽을 뗐지만 신기능이 정상이면 그렇게 조절할 필요 없어요. 그 정도 하실 분들은 보통 신장내과 협진을 하시죠. 협진을 네. 하기도 하고요. 뭐 물론 협진이 빠지는 경우도 있지만서도 그냥 의사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내가 신기능이 괜찮은지, 신부전식을 먹어야 되는지. 그런 거 아니면은 그냥 네, 일반식으로 자유롭게 먹어도 드셔도 된다. 됩니다. 근데 먹는 거는 사실 진짜 중요하잖아요. 삶의 기쁨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암에 걸리면은 뭔가 내가 가장 어떻게 보면은 애쓸 수 있는 게 먹는 거다 보니까 더 신경을 쓰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걸 먹어도 돼, 안 먹어도 돼 이런 걸 생각하다 보면 먹는 것 자체에 되게 죄책감을 많이 느끼게 돼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삶의 기쁨이니까 네. 저는 많은 한우분들이 먹는 거에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네.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 즐기시면서 네. 네, 다양한 식단을 드시면 되고 특별한 걸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 네, 그게 제가 당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암 치료를 받는 분들이 식사를 못하는 이유가 굉장히 다양한데 네. 치료 관련된 거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그거랑 연관 없이도 이제 입안에 감염 아니면 종양 자체에 의해서 물리적으로 장이 막힌다든지 식도가 좁아진다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